경연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이번 회차 특성급 강자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금요일 경기는 큰 이변 없이 무난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종진이 오랜만에 출전했습니다. 작년 12월 12일 날 마지막 출전했었고 그랑프리 때 나왔어요. 한데 갑작스럽게 퇴소를 하면서 종족을 감췄었는데요. 출전 정지 5개월을 받았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경륜운영본부 홈페이지 선수 정보, 선수 현황, 제재 선수의 잘 남아 있다는 점에서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래도 병증에 의한 치료 목적으로 약을 사용했는데 약이 좀 잘못돼서 도핑 검사에 걸렸었던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제재를 받게 되었는데 그 행위가 경미한 선수로 판정이 되면서 간신히 출전 정지 5개월 받고 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인이 먹는 약을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한 것은 본인의 큰 잘못이죠. 어찌됐든 약물로 몸을 만들었다고는 생각되진 않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만약 본인이 기량을 증명해주면 됩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문제를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관찰해본 또 수소문해본 정종진의 몸 상태는, 컨디션 상태는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모습 다시금 발에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종원래 때도 전반적인 컨디션 상태, 몸 상태가 나쁘지 않았었기 때문에 하루빨리 그 공백기 털어내고 예전에 경주감, 자신감 찾아주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특성급 전반적인 분위기 강자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특성급 12경주 김민준이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편성 받기 어려운데 편성 자체가 쉬워요. 곽현명과 타협점 찾아 나갈 것이냐, 김용규와 호흡을 맞춰 나갈 것이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이래저래 순리대로 간다면 곽현명이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특성급 13경주입니다. 정혜민이 강축이죠. 과연 박승민과 호흡을 맞춰 나갈지, 주드럭 발에 나갈 수 있는 김한윤을 몰고 가면서 짧게 가져갈지, 동대전과 선후배 정지환이 타종전으로 정혜민의 후미를 노릴지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혜민도 득점 높고 인지도 높은 선수와 타협점을 찾아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정재환이 아무래도 정혜민의 뒤를 물고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과면 특성급 14경주입니다. 때 고전했었던 정하늘이 최근 들어서 확실하게 자신감을 찾아 나가고 있어요. 힘을 써도 저치기 타임을 잡아 나가도 10초대 후반까지 끊어낸 모습을 보여줬었던 정하늘. 직전 결승전에서 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컨디션 좋아요. 편성 좋습니다. 정하늘의 뒷자리를 물고 가는 선수가 장땡인데 아무래도 엄정일이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다는 점. 특성급 15경주 정종진이 간만에 출전했습니다. 소도에서 간략하게 정종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본인 실수여서 제재 당하긴 했습니다만 예전의 몸 상태 보여주기만 하면 돼요. 편성은 좋습니다. 안창진 인정하고 활용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간다면 안창진과의 동반 입상 좀 자신감 있게 뭔가 보여주는 작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후미권 막혀 나갈 수 있는 파업과 비파업을 떠나서 최대선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광명 특성급 12경주부터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특성급 12경주입니다. 간만에 김민준이 인정받는 경주가 될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결승전에서 깜짝 우승을 했었던 김민준, 운도 많이 따랐었는데 확실하게 자신감을 얻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김민준이 저치기 타임까지 잡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민준이 과연 누구와 호흡을 맞춰 나갈 것이냐 관건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김민준 입장에서는 곽현명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용규도 있기 때문에 곽현명이 김민준 뒤를 물고 가는 데는 어려움 없을 것 같아요. 곽현명이 때려주고 김민준이 몰고 와서 살짝 추입해 나가는 작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전략적인 타협인 것 같습니다. 물론 곽현명도 편성에 따라서 기복이 상당히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마크되면 쫓아갈 수 있어요. 힘으로도 버텨낼 수 있기 때문에 1번과 7번의 전략적 연합 매우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용규가 정종진하게 함께 훈련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김용규도 많은 자신감을 찾아 나가고 있어요. 다소 좀 짧아진 경향도 있긴 합니다만 힘을 쓸 수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힘을 쓰고
김민준이 몰아가서 살짝 따먹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1번하고 3번 정도는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살 터울입니다. 김민준하고 김용구가 한 살 터울인데 팀 스프린터 그다음에 김민준은 또 스프린터 출신이에요. 그 점 때문에 자연스러운 연합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용규가 때려주고 1번이 몰아가서 살짝 잡아나가는 1번과 3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1번과 7번 쪽에 우선의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김민준이 분명 유리한 입장에서 경제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끔 가다가 김민준이 타이밍을 좀 늦추다가 고전하는 경우도 가끔 가다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자칫 김민준이 빠지게 된다면 배당을 한번 노려보고 싶다면 곽현명의 김용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수도권 연합에 한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7번과 3번이라든지 배민구도 승부욕 발휘해 나간다면 7번과 4번 정도는 좀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이번 편성 쉽게 갈 수 있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 1번과 3번이냐 1번하고 7번이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1번과 7번이 경제 중심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3경주입니다. 정혜민이 강자로 나서고 있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 실력과 기량면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어요. 직전 부산 결승전에서 이벤트 경주에서 황인혁까지 여유있게 따돌리면서 우승을 찾아 나갔었던 정혜민 인터뷰 보니까 힘을 쓰려고 했는데 몰고 가서 추입해 나갔었다라고 얘기했었던 정혜민 확실하게 편성 면에서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정혜민의 뒤를 과연 누가 막혀 나갈 것이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득점은 정재환이 앞서 나가고 있고 박승민이 또 동서울팀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데 동갑내기 친구예요. 정혜민이 1월생인데 아무래도 학교를 일찍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박승민이 또 90년생이죠. 동갑내기 동서울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두 선수 3번하고 2번, 3번하고 7번 경험이 될 것 같은데 앞전에서는 아무래도 4번 김한윤이 동대전국 후배입니다. 힘을 쓰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김한윤이 아직까지 버텨내기 버거울 것 같습니다. 결국 3이냐 3-7이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지환의 기세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박승민의 후미 마크도 빼앗을 수가 있을 것 같고 3번하고 7번이 자리 잡고 2번이 자리 잡는다 하더라도 직선에서 정재환이 따고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그만큼 정재환도 몸이 많이 살아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혜민도 파업 비파업을 떠나서 한 체대 선배입니다. 그 점 때문에 자연스러운 연합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3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이 먼저라는 점 3번하고 7번은 차선으로 동서울팀 협공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3번과 2번 쪽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점 3번과 7번은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 2번, 7번이 단연 돋보입니다. 3번, 2번, 7번이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한윤도 낙차 부상했다가 시속감이 출전했는데 시속감이 좋아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시속감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김한윤의 시속감이 좋다면 또 동대전국 후배이기 때문에 지켜준다면야 김한윤의 3차권 승부죠. 3번, 2번, 4번, 3번, 7번, 4번은 김한윤 3차권 노려볼 수 있는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면 특성급 14경주입니다. 정하늘이 강축인 것 같습니다. 직전 회차 결승전 뭔가 좀 낙차 사고도 있었고 어수선하다 보니까 정하늘이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확실하게 요즘 들어서 경주감이 시속감이 많이 올라왔어요. 기아 배수를 93으로 높였죠. 3.93 장착하다 보니까 날개를 달았습니다. 때려도 종속이 꺼졌었는데 요즘은 때려도 종속이 유지가 되고 올라가고 있어요. 10초대 후반까지 저치기 수위 선행 시속을 발휘해 나갔었던 정하늘 강축인 것 같습니다. 결국 정하늘의 뒤를 누가 막혀 나갈 것이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엄정일이 단연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엄정일 쉬운 편성에서 몸싸움 밀려나면서 아쉬움도 남겼긴 했습니다만 그런만큼은 엄정일 쫓아갈 만한 선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전략적 연합이라고 한다면 5번과 2번 깔끔한 한방 승부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5번과 2번 깔끔한 승부 한번 가져가 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정춘교가 몸싸움에 강해요. 엄정일을 밀어낼 수 있는 선수는 정춘교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밀어내서 쫓아가게 된다면 5번과 4번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정춘교 보면 밀어내긴 했는데 본인이 쫓아가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경주가 많았어요. 욕도 먹긴 했습니다만 이런 편성에서만큼은 충분히 빼앗고
쫓아가는 작전 가능할 것 같아요. 3번, 5번과 4번 정도는 뭐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번 편성은 5번과 2번 타이밍 따라서 한방 승부로도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배당이 얼마만큼 나오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3번, 2번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을 한번 가져가 보자는 점 말씀드리면서 3번, 2번, 5번, 2번, 4번이 단연 돋보입니다. 5번, 2번, 4번이죠. 5번, 2번, 4번이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3차권에서는 김태범 한번 공략해보고 싶어요. 상황에 따라서 뭐 기습작전도 가능할 것 같고 엄정인의 뒤만 물고 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5번, 2번, 7번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5번과 2번 한 방으로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배당이 얼마만큼 나오느냐가 관건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정한을 빠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 정춘규 머리는 가능할 것 같아요. 정춘규 머리에 강진남, 이성민이죠. 4-3이나 4-1은 4-3이나 4-3이라 4-9, 3이나 4-9, 1은 정하늘이 또 고전하게 된다면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이번 편성 5번, 2번 깔끔한 한 방으로 한번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면 특성급 15경주입니다. 작년 12월 12일 날 이후 그랑프리 때 출전했다가 퇴소하면서 거의 뭐 6개월 만에 출전하고 있는 정종진 과연 인정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뭐 이래저래 정종진 출전 전에 이래저래 알아봤는데 뭐 꾸준하게 훈련도 했고 몸 상태는 꾸준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점 때문에 들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정종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정종진이 5개월 만에 출전이죠. 출전 정지 5개월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하신 분들은 경륜 운영본부 홈페이지 보면 선수 정보가 있습니다. 선수 정보에 선수 현황에 있어요. 거기에 또 제재 선수에 보면 1299번 정종진에 대한 제재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했던 약을 사용했던 것이 아니라 병증 치료 목적으로 약을 좀 바꿨는데 그게 또 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 검사에 위반이 통보가 결정이 되면서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그 정도가 좀 경미하기 때문에 5개월로 출전 정지가 된 상황인 것 같은데 만약에 문제가 됐었다면은 뭐 정종진 뭐 퇴출도 했었을 것 같은데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출전 기회를 잡았을 것 같습니다. 뭐 정종진이 예전의 몸 상태만 보여준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예전의 몸 상태를 보여주지 못한다면야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한 정종진, 제가 수집한 정보에 의하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정종진의 강공승부 기대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정종진 뭐 본인의 잘못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다시 예전의 몸 상태 보여주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편성 자체는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종진의 강공승부 기대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5개월 만에 출전이기 때문에 경주감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선수 파악이 제대로 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꾸준하게 훈련했었기 때문에 또 김포팀이었었기 때문에 뭐 젊은 선수들 많죠. 요즘 잘 나가는 선수들 많아요. 그 때문에 선수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큰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안창진이 때릴 것 같습니다. 정종진이 몰고 가요. 시속감만 좋다면 지켜주면서 짧게 가자는 작전 펼쳐나갈 수 있을 것 같고 안창진의 선행감이 떨어지게 된다면 정종진의 뒷자리는 김민호가 막혀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동갑내기 친구 최래선이 달라붙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처음부터 무리하게 김포팀 김민호를 챙겨주는 모험을 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첫 경기는 일단 분위기 파악하고 흐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뭐 정종진이 득점 낮기 때문에 김민호가 뭐 98점대 선수라고 또 99점대 선수라고 한다면 충분히 정종진이 김민호 챙겨주면서 자신감을 회복해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첫 출전에서 뭐 최전에서는 몸 상태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모험을 거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3번이 때려주고 1번이 몰가서 살짝 출패 나가는 시속감만 좋다면 지켜주면서 짧게 가자는 1번과 3번 동반 입상 가능한 상황인 것 같고 최래선의 저력
파업 비파업을 떠나서 동갑내기 친구입니다. 연합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1번과 2번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1-3이냐 1-2냐를 놓고 고민해 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 아무래도 안창진이 버텨내는 데 있어서 유리할 것 같습니다. 요즘 분위기도 파업 비파업으로 낭군돼서 경주가 흘러간다는 거 뭐 정종진도 그 정도는 파악하고 경주에 임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시속감이 좋다면 지켜줄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1번과 3번 동반 입상 쪽 단연 돋보인다는 점. 안창진이 크게 때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태영 활약이 나가면서 안창진이 한 바퀴나 반 바퀴 타임 잡아 나간다면 정종진 차례에서 충분히 견제 가능할 것 같아요. 1-3이 먼저입니다. 1번, 2번이 차선 돼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삼복수 한번 노려본다면 김민우 한번 노려보고 싶다는 점. 후미권 막혀 나가면서 쫓아가기만 하면 되죠. 1번 김민호 3차권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순리대로 간다면 1번, 3번, 2번 안에서 1번, 3번, 1번, 3번, 2번 안에서 삼복승 마무리될 가능성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3이냐 1-2냐 두 차권 권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저는 1번, 3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특성 극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 또는 지점에서 경륜항책 구입하시고 저희 설명 참조하시게 된다면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KR레이싱 경륜항 검색 후 다운받으시면 컴퓨터로도 동일한 경륜항 보실 수가 있고요. 핸드폰으로도 동일한 경륜항 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륜항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